Anyway,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estate and an regulation system in supermarkets for economical and high-level production of the natural fruit humus indigoid의 논문의 표기를 맡게 된 남성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인 람뱅시용은 상하이 의과대학 약학대학 소속 연구실로 마이코실리코박테리움 속 미생물을 이용한 스테로이드 의약품 중간체 생산과 같은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왕평칭 교수는 동중국 과학기술대학교에서 효모를 이용한 테스페노이드, 스쿠알렌과 같은 효모 대사공학을 연구를 하는 연구실입니다. 먼저 본 연구의 타겟 물질인 인디고이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바지 염색에 쓰이는 합성 인디고는 석유계 원료와 독성 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수질 오염을 유발합니다. 반면 이 표를 보시면 인디고이딘은 미생물이 만드는 천연 색소로서 단순히 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항산화 및 항균 활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성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단순한 대체들을 넘어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서 잠재력이 매우 큰 물질입니다. A파트를 보시면 인디고이딘 합성 경로와 저자들이 선택한 원료 전략이 나옵니다. 저자들은 일반적인 포도당 대신 산업용 글리세롤을 보조탄소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사적 효율성이 때문입니다. 포도당은 경로의 가장 위쪽인 GCP부터 시작해 과정이 길지만 글리세롤은 중간 지점인 DHAP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경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세포 성장은 약 25% 빨라졌으며 색소의 직접적인 재료인 N-글루타민의 공급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싼 원료로 더 많은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핵심인 유전자 조절 시스템의 진화입니다. 저자들은 2022년 이전 연구에서 STSS라는 자가 유지 시스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장이 멈춘 후기에서만 이 시스템의 핵심인 시그마 HRDB를 보충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의 STGES 시스템은 모든 단계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게 하는 RVR2030 프로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시스템에서는 후기에서만 시그마 HRDB를 보충해주는 것이었다면 STGES는 미생물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그마 HRDB를 생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포에 더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인 프로모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냐는 전 세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최적의 프로모터를 찾는 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림 먼저 A를 보시면 저자들은 구스 A 리포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 프로모터 전사 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구스 A는 특정 기질인 X-글루코스를 분해하여 푸른색을 띠게 만드는 리포터 단백질입니다. 프로모터의 힘이 강할수록 더 많은 구스 A가 생성이 되고 이에 따라 더 진한 푸른색 농도가 짙어지는데 이를 615나노미터에서 흑강도로 측정을 하면 전사 수준을 매우 정밀하게 수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그림 B처럼 검은색 막대로 표시된 RVR2030 프로모터가 미생물 배양 초기인 12시간과 24시간 지점에서 다른 후보군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STSS 시스템에서 활용했던 2차 대사 전용 프로모터 빨간색 대비 초기 성장 단계에서 활성이 없었던 것과 다르게 대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RVR2030은 세포 성장 초기부터 강력한 전사 신호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프로모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통해 프로모터 자체의 신호세기 테스트를 완료했으므로 실제로 그 프로모터 세기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림 C는 테스트용 리포터에서 구스 A를 제거하고 실제 인디고이딘 합성 효소인 인디-C를 해당 프로모터에 연결한 유전자 회로를 보여줍니다. 즉, 신호의 세기가 실제 생산 수율로 직결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G의 결과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신호 강도 세기가 B에서는 강했던 RV2030과 거의 대등에 강력했던 RVR9107의 경우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빨간색입니다.
실제 인디고이딘 생산량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우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논문에서 선택한 RVR2030은 배양 초기부터 인디고이딘을 가파르게 축적하기 시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프로모터의 전사 효율뿐만 아니라 실제 효소 합성 과정에서의 대사적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저자들은 1차 대사와 2차 대사 모든 과정에서 활성을 나타낸 프로모터 중 실제 제품 생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인디고 C를 잘 만드는 RVR2030을 최종 전사 프로모터 파츠로서 선택했습니다. 이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초기 청산기부터 시그마 HRDP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 기존 시스템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STGES 시스템의 기초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선별한 최적의 파츠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림은 A, B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A는 본 연구의 핵심인 STGES의 설계도입니다. 저자들은 이전 연구인 STSS가 성장이 멈춘 후기에만 시그마 인자를 공급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에서 활발하게 작동하는 RVR2030 프로모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생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하우스키핑 시그마 인자인 시그마 HRDB를 충분히 과발시켜 인디C 유전자의 전사 효율을 배양 전 과정에 걸쳐서 상향 조정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전사 조절의 시간적 제약을 완전히 제거한 통합 모듈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는 B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나 우수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양 기준 96시간 기준으로 STGS 인디C는 12.39g/L라는 안정적인 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절 모듈이 없는 대조군 대비해서는 10.5배가 강했으며 이전 연구에서 만들었던 STSS 대비해서는 2.88배가 향상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24시간에서부터 48시간 사이의 급격한 상승 곡선입니다. 이는 초기 성장기에 시그마 HRDB를 강화한 전략이 전사와 병목 현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배양 초기부터 대사 흐름을 목적 산물 합성 쪽으로 강력하게 유도했음을 입증하는 정량적 증거였습니다. 저자들은 고수율 생산이 균주의 생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이성 물질을 대량 생산하면 세포 성장에 부담을 주지만 D 그래프를 보면 STGES 균주는 오히려 대조군들보다 더 높은 바이오매스의 축적량을 보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C파트의 포자 형성 과정입니다. STGES의 조절 균주는 배양 72시간 만에 이미 흰색 포자층을 형성했는데요. 이는 이전 연구인 STSS보다 24시간이나 빠른 속도입니다. 저자들은 이를 시스템의 압도적인 생산 효율로 인해서 배진의 영양분이 조기에 고갈이 되었고 이것이 세포의 발달 단계를 가속화하는 생리적 신호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숙주의 생리적 활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인 대사 능력을 극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A-B 그래프는 STGES 균주에게 어떤 영양분을 주었을 때 효율이 더 증가하는지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실험은 48시간 배양한 균주에게 아무것도 안 넣은 빨간색 그래프, 포도당을 넣은 초록색 그래프, 그리고 글리세롤을 넣은 파란색 그래프 결과값을 보시면 됩니다. 투입 직후 세포량이 B에서는 급증하고 생소 생산량 또한 14.95g/L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포도당이나 아무것도 안 넣은 빨간색 그래프와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산력이 낮았습니다. 이는 포도당이 대사 경로상 인디고이딘 전구체로 전환되는 과정이 글리세롤보다 훨씬 길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자들은 저렴한 산업 부산물인 글리세롤이 비싼 포도당보다 훨씬 우수한 맞춤형 먹임을 입증했습니다. 저자들은 생리적 변화가 실제 유전자 수준에서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전사체 프로파일링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저자들은 지수성장기 말기인 72시간 지점에서 STGES 균주와 대조군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A, B를 먼저 보시면 7,232개 유전자 중에서 351개가 상향 조절되고 1,016개가 하향 조절되었으며 이는 STGES의 조절이 숙주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의 파트를 보시면 KGG 경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방해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사, 번역, 세포 성장 및 사멸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일제히 상향 조절됐는데 이는 세포의 전반적인 대사 능력이 효율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다른 경쟁적인 2차 대사 유전자들은 대부분 하향 조절되었는데 이는 하우스키핑 시그마 인자인 시그마 HRDB의 증가가 에너지와 자원의 인디고이드 생산 경로로 집중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C와 D에서도 포자 형성 관련 유전자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프토마이세스 분화와 포자 성숙의 핵심적인 YAB와 YGHI 경로를 분석한 결과 YB, YA, FTSZ, BISK를 포함한 7개의 핵심 유전자가 유의미하게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앞서 그림 3C에서 72시간 만에 조기 포자 형성을 보여줬던 것은 단순히 영양분이 고갈되어서가 아니라 이처럼 유전적인 조절 회로 자체가 성숙 단계를 가속하였음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감소한 D와 F의 경우 포자의 기형 확률을 제어하는 부분으로 저자들은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전사체 분석을 통해서 STGS 시스템이 단순히 목적 유전자 하나를 더 많이 켜는 것이 아니라 세포 전체의 시스템을 고수율 생산 모드로 전환하고 생리적 발달 단계까지 시작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6B는 발효곡선을 보시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배양 초기 12시간 이후부터 인디고인이 급격히 축적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성장이 활발한 1차 대사 단계에서의 생산 효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배양 중반 글리세롤을 추가로 공급한 보라색 화살표 이후에서도 배양을 지속한 결과 120시간 만에 46.27g이라는 최종 소요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소모가 큰 후기 단계에 의존하지 않고 초기부터 생산을 유도한 전력이 대규모 배양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다른 미생물들 간에도 성능을 비교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달성했던 46.20g/L 스트레프토마이세스를 이용한 연구 중에서는 단연 최고 수치였으며 이전 시스템인 STSS 5.2g 대비해서는 약 9배의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치인 코리네박테리움이 49.3g/L와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리네박테리움은 고가의 정제 포도당을 사용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디젤 부산물인 저가 글리세롤을 주 원료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청연색소의 상업적 생산 시 경제성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논문에서 달성한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TGS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입니다. 저자들은 다기능 프로모터인 RVR2030과 핵심 시그마 인자인 시그마 HRDB를 결합하여 미생물의 전 생리 주기를 아우르는 조절 시스템을 추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4리터 배럴줄에서 46.27g/L라는 인디고이딘 생산량을 달성했는데 이는 스텔코마시스에서의 최고 기록입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부산물인 저가 산업용 글리세롤을 전략적 탄소원으로 사용하여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고가의 원료 없이도 산업적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전 연구자들이 가졌던 전사적 병목 현상을 스토리텔링으로도 이어지게 완벽히 해결하여 시스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논문의 퓨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크리스퍼-I 기술을 접목하여 인디고인의 직접적인 전구체 N-글루타민의 플럭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산업적 경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지 성분의 추가적인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